세우타로의 대규모 이주민 유입은 다시 한번 모로코와 스페인 간의 취약한 관계를 드러냈고, 마드리드와 라바트 양측이 주장하는 영토를 둘러싼 수백 년 된 분쟁을 재점화시켰습니다. 마렉 슐로스가 더 깊이 살펴봅니다. 세우타로 갑작스럽게 밀려든 이주민들은 다시 한번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국경 중 하나를 모로코와 스페인 간 수백 년 된 갈등의 최전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주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세우타는 북아프리카 해안에 있으며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 본토와 마주합니다. 동쪽의 멜리아와 함께 이 스페인 영토들은 유럽연합이 아프리카와 맞닿아 있는 유일한 육상 국경을 형성합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수세기 전부터 이어져 온 영토 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스페인이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게 된 것은 유럽 왕국들이 항구, 무역로, 그리고 지중해 접근권을 놓고 경쟁하던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415년 세우타를 점령했지만 이후 스페인 통치로 넘어가 포르투갈 독립 후에도 스페인 영토로 남았습니다. 멜리아는 1497년에 스페인이 페즈 술탄국으로부터 점령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은 두 도시 모두를 유럽 내 스페인 영토와 동일한 정치적 지위를 가진 영구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자국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저는 60년 넘게 전에 세우타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세우타를 항상 스페인 일부로 여겼고 최근 일이 아니기에 더욱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1500년부터 말이죠. 세우타와 멜리아는 스페인입니다. 모로코는 이 역사를 아주 다르게 봅니다. 1956년에 독립을 얻은 후 모로코는 외국 식민 지배의 잔재로 여겨지는 영토를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모로코는 세우타를 셉타, 멜리아를 멜릴리아라고 부르며 이 도시들을 정당한 스페인 영토가 아니라 점령된 모로코 도시로 자주 묘사합니다. 라바트의 주장에는 모로코 해안선을 따라 스페인이 통제 중인 몇몇 더 작은 영토들도 포함됩니다. 그중 하나는 페노 데 벨리즈 데 라 고메라입니다. 이곳은 16세기부터 스페인이 통제해온 아주 작은 요새, 전초기지입니다. 또 다른 곳은 세우타 근처에 있는 무인 암석인 페릴 섬입니다. 2002년 모로코 병력이 페릴 섬에 상륙했습니다. 스페인은 특수부대를 보내 이를 탈환했습니다. 이 대치는 인명피해 없이 끝났지만 얼마나 빠르게, 심지어 작은 무인도도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역사적 분쟁은 더 남쪽의 서사하라에 있습니다. 스페인은 19세기 후반에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지만 1975년 스페인 통치가 끝나갈 무렵 하산 국왕이 녹색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모로코인들이 모로코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진군했습니다. 스페인은 철수했고 모로코는 결국 서사하라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최종적인 국제적 지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과 미국만이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마드리드와 라바트 관계에 반복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 문제와 스페인의 북아프리카 영토의 미래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세우타는 정상 상태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세우타는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우타에는 여전히 돌려보내야 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타 주민들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과 우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우타 주민들 사이에서 세우타는 모로코의 일부이므로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최근의 이민자 위기는 따라서 훨씬 오래된 문제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이웃 나라. 아프리카 대륙에 남아있는 스페인 통제 영토들을 둘러싼 수세기의 영유권 다툼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 모하메드 치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치투 박사님은 정치 분석가이자 라바트 대학교 선임 교수입니다. 치투 박사님, i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우타에서 벌어진 일의 전반적인 상황과 배경을 더 잘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위기의 어느 정도가 라바트와 마드리드 간 미해결 긴장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이주민 급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스페인 내에서의 정치적 조작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은 곧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주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스페인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바다를 통해 온 사람들은 머물 수 있고 즉시 송환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이 꿈을 팔기 위해 언론에 퍼뜨린 가짜 뉴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도라도가 눈앞에 있고 스페인으로 들어간 뒤 유럽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분명히 일자리가 없고 더 나은 미래를 원하는 이 모든 젊은이들이 품고 있는 사회적 열망입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유럽은 그들에게 일자리를 얻고 더 나은 임금과 더 나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일종의 낙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모든 것들이 이주 증가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로코와 스페인 사이의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언급하셨는데요.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정확히 어떤 내용을 받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국경을 넘게 됐나요? 소셜미디어에서는 모두 가짜뉴스였던 정보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스페인에 들어가면 일자리를 얻고 알다시피 비화에서 국적을 얻고 미국인들이 말하는 특혜나 이점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분명히 모두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에게 스페인에서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상황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준 것이었습니다. 왜 모로코 당국은 이렇게 큰 규모의 이동을 막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국경을 넘은 6만 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당국은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는 유럽이 국경 통제를 모로코에 떠넘겼고 아프리카에서 주로 오는 모든 이주민을 막으라고 모로코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로코 도시들에 가보면 스페인으로 건너가기를 기다리는 흑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이런 국경 통제를 모로코에 떠넘긴 것은 모로코의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우선 모로코는 이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서류와 일자리와 생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로코 사람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모하메드 티투 박사님, 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세우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관점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